안녕하세요.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섬입니다. 지난 회에서는 제가 앰뷸런스를 타고 4인실에 입원할 때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오늘은 이어서 일반 병실 생활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Fly me to the moon. 네, 4인실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게 병실 이상하게 생겼다, 그게 전부라고 하셨어요. 본격적인 기억은 1인실에서부터죠. 어디서부터 기억이 나세요? 제가 수술 전 3일 정도가 기억이 없거든요. 네. 근데 그때 기억이 없으니까 저로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는데, 네. 이거는 저희 남편이랑 저희 가족들을 통해서 들은 건데, 그때 잠에 들면 안 된다고 간호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왜냐면 잠이 들면 사람이 산소가 많이 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잘못된 우려가 있으니 잠이 들지 않도록 계속 말을 시키고 깨우고 그래라 라는 조언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네. 그 전에도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비록 그 수술 전까지도 저희 남편이 계속 저한테 물어보면서 여기가 어디야, 네 이름은 뭐야, 우린 여기 왜 왔어, 계속 말을 시켰다고 하네요. 네. 근데 그런 질문들에 제가 때로는 또렷하게 답변을 잘 하고, 네. 때로는 답변을 못하고 멍하니 풀린 눈으로 그냥 허공을 바라보기도 하고, 네. 또 대부분의 시간은 사실상 눈을 감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 저로서는 너무 졸리니까 이거를 잘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갔는데, 네. 지금 그러고 나서 수술 이후에 네. 사실 수술도 전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아예 기억도 없고 마취가 된 상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고통이라는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어디가 아프고, 왜냐면 진통제를 많이 처방해 주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네. 생각해 보면 어디가 아프거나 불편함도 없었고, 네. 그래서 그냥 수술이라는 과정도 스무스하게 흘러갔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서 기억에 나는 게, 이제 주위가 두리번 사람 말소리가 들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는 제가 그냥 직감적으로 감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옆에 있던 장맥주님 네. 또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 엄마도 있었던 것 같고, 막 그냥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이 가족들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네. 분위기가 심각하죠.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이럴 일인가 싶은 생각이 전 좀 들었어요. 네. 내가 조금 쓰러진 것 같고 아픈 것 같은데, 네. 왜 가족들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서는 이렇게 분위기는 침울하고 이럴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라는 그냥 아주 단순한 궁금증? 네. 뭔가 이상하다? 그 기억이 그냥 저의 첫 번째. 아니야, 나 몸 풀 거야. 괜찮아. 네, 지금 저희가요 아니야, 풀어줘도 돼. 유수지 네. 트랙에서 매일 오전에, 여러분 잠시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녹음한 장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변에서 발생했던 약간의 소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는 그 매일 오전에 집에서 굉장히 가까운 공원을 걷고 있어요. 네. 근데 이 공원에서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기 전부터 서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저희가 이럴 게 아니라 이런 귀한 정보나 대화들을 녹음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면 좀 어떨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뭘 찾아봐도 참 나오는 것도 없고 의지할 때 사람도 없고 한데, 그럼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팟캐스트를 하게 됐는데, 참 얄궂은 건 뭐냐면, 저희가 평상시에 팟캐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한 1, 2주 정도 이미 걸었었거든요. 그때는 참 조용하던 이곳이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네. 시끄러워지고 막 활발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매일 아침 오전 7시 산책을 6시 반으로 땡겼습니다. 네. 이 시간엔 설마 없겠지, 6시 반에 나와서까지 운동하고 교류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 여러분, 아주 많습니다. 6시 반이 7시보다 더 시끄러운 것 같은데요? 심지어는 더 시끄러운 것 같아요. 네. 어제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에 막.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아무리 물론 날씨가 따뜻해지고 온화해지니까 사람들도 많이 나오는 영향도 있겠지만, 30분 땡긴 효과가 전혀 없어서 좀 의아해하던 차이입니다. 저희 이제 5시 반에 나올까요?
대체 몇 시까지 땡길 생각이세요? 한 3시 15분 정도까지는 땡길 수 있습니다. 아, 네. 동 트는 거 보면서 팟캐스트 녹음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지금 이 녹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대는 대부분 오전 6시 반에서 7시 사이, 장소는 잠실의 한 작은 공원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옆에 들어가는 소음은 ASMR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요즘 ASMR 유튜브에서 찾아서 듣기도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막 두런두런 얘기하시고 축구하시는 분들이 야, 공 1위로 차 보내! 이러시고 아직 안 뛰었어? 이러면서 트랙 달리시고 얼마나 좋아요. 이 생활소음, 건강한 생활소음입니다. 들으면 몸이 좋아져요. 네, 들으면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팟캐스트. 암과 뇌도 책의 좋아지는 오디세이. 팟캐스트. 뇌도 좋아지고. 네, 뇌종양 환자가 직접 진행하는 팟캐스트. 네, 암과 책의 오디세이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주변 가족들이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있는 건 눈치를 채셨고요. 네. 그때 세솜님은 나는 무슨 상황이지? 이걸 모르셨겠네요. 네,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몰랐고요. 사실 네. 이제 그 상황에서는 제가 원래 성격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빠릿빠릿한 편이에요. 네. 좀 성격이 급한 측면이 있어서 진득하니 뭐를 좀 잘 못하는 편이고요. 좀 과하게 빠릿빠릿하시죠? 네, 뭐 정보들이 들어오면 시각, 청각 뭐 이런 촉각 정보들이 들어오면은 결정도 빨리 내리고 좀 수용하는 것도 현명하게 나름 제대로 수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제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게 뭔가 멍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그렇다고 고통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제 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나는 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거야.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게 된 거야.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이런 건 아니고 뭐 알기는 알겠는데 뭐 그래서 어쩌라고? 약간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커요. 뭐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옆에서는 세솜님이 그런 상태인 줄 몰랐어요. 아, 그냥, 그래요? 네, 멍하니 있고 눈이 풀려 있고 자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었다 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줄 전혀 몰랐어요. 네. 그냥 TV에 나오는 약간 그 식물인간은 아닌데 그냥 굉장히 의식이 저하된 그런 상태인 사람, 네, 그런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술 이후에 약 3일 정도를 멍한 상태로 뭐 주위에서는 뭐 바지런히 움직이더라고요. 병실도 그래서 제가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이상하게 생긴 4인실에서 이제 1인실로 옮기게 됐어요. 저는 항상 병원이 등장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왜 여러분 6인실 막 8인실 이런 거 나오는 옛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게 기억나실까요? 그런데 보면은 그게 되게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환자는 아픈 상태잖아요. 네. 아픈 상태인데 병실에는 보통 그때 당시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라 그런지 TV가 한 대가 가운데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TV 프로그램, 말하자면 예능이나 뉴스나 그런 것들을 왜 내가 봐야 되는지, 심지어 소리라도 들리잖아요. 안 보더라도. 네. 그런 것들이 좀 싫었어요. 그리고 간병인 분들이 오시면 조용히 계시는 게 아니고 서로 막 생활 잡담 같은 걸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일상의 주로 정보도 나누시고. 뭐가 맛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그쵸. 하시죠. 어디에 뭐가 맛있다, 뭐 아이들 교육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꺼내시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제 1인 병동으로 옮기게 되었을 때 저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몸에 핏주머니랑 핏줄이랑 소변주머니를 달고 있었던 건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 그거는 의식이 돌아온 다음에도 한창 달고 계셨거든요. 기억 안 나세요? 피주머니는 어떤 걸까요? 핏주머니는 머리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피가 네. 이렇게 귀 옆으로 피가 이렇게 모이게 되어 있었어요. 네. 전혀 기억이 안 나고요. 네. 아마 이제 소변 주머니 같은 경우는 수술할 때 뭐 대소변 처리가 불가능하니까, 의식이 없으니까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뭐 설치한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네요. 그거 되게 한동안 오래 달고 있었는데 의식이 돌아왔다고 할 때까지도 달고 있었는데 그건 또 모르셨군요. 전혀 모르겠어요. 가족들의 심각한 네. 상황만. 그 상황만 기억나고 두리번 얘기하고 간호사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몇 가지 테스트도 막 해요. 네. 이름이 뭐예요, 환자분?
뭐 팔 둘 다 들어보세요. 여기 왜 오셨어요? 뭐 이런 여긴 어디예요?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데 그런 기억만 나고요. 네. 지금 저희가 또 유수지 공원을 한 바퀴를 돌다가 결국 이제 1인실 문은 열고 들어왔는데 이제요? 네. 다행이에요. 참 느리네요. 네. 참 느리네요. 평소에도 1시간 겪은 일을 1시간 동안 설명하시는 편이신가요? 1시간보다 더 걸리죠. 아, 그렇군요. 네. 1시간 겪은 일 1시간에 설명하면 그거는 아주 정말 설명을 빠르게 잘하는 편이고요. 네. 보통 이제 주변에 환경 묘사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 훨씬 더 걸린답니다. 아, 그러면 저희 이제 퇴원할 때까지는 앞으로 저희가 병동에 거의 한 달 가까이 있었으니까 팟캐스트로 한 달 걸려야겠네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암과 책의 오디세이라더니 책은 언제 나오냐 네. 궁금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조만간 책 얘기도 등장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아, 그 조만간은 2027년? 네. 그러면은 1인실 문은 들어왔으니까 5회는 1인실 문을 열었다는 데에 의의를 두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섬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감사합니다. Stand by me, Stand by me, darling, darling, darling.